저는 그 여러분하고 지금 기본 강의하고 그다음에 아마 사례 강의까지는 거의 같이 할 것 같은데 사례 강의까지 같이 할 최영덕이고요. 여기 역삼동에서 변리사 그 수험 과목하고 저쪽 그 신림동에서 주로 법무사 쪽을 했다가 지금은 전적으로 지금 변리사로만 하고 원래 23년도까지 로스쿨에서 강의하다가 교수 임용에 잘려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행사를 같이 해야 될 여러분들이 잘 돼야 내가 잘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운명하고 지금 거의 같이 하게 될 건데 저는 여기 그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일단 요 역삼동에 와서 이렇게 강의할 때 이렇게 보면 원래 강사들이 있고 저도 원래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으니까 강사인데 이 제대로 이렇게 공부 민사소법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신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학원 강사 계속 하다가 이제 계속 강사로 하신 분이 있고 또 변호사나 변리사 하다가 강사 하신 분들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이쪽 공부를 하다가 이제 같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강사를 하게 되었는데 일단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일단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것은 제가 학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쪽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이 강의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민사소법에서 문제되는 것들에 대한 어떤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해석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논문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다가 또 이게 허언이 될까봐 제가 한번 제 이름을 넣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 최영덕 논문 해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학위 따고 거의 한 20년 됐는데 거의 1년에 한 편씩 거의 논문을 썼거든요. 왜냐하면 논문을 써야 돈을 주니까 논문 하나 쓰면 돈 많이 줍니다. 그래서 1,500 정도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러면 산술적으로 한 20편 했으니까 한 2억 얼마 한 3억을 벌어야 되잖아요. 거지예요, 거지. 여튼 되게 이제 그래서 저에 대한 그 강의 그 믿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 민사소법에 대한 부분들은 시간 있을 때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민사소법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 전문성 논문, 학문 이런 것들은 아마 검색하실 수가 있을 거고 제가 아쉬운 부분은 한 20편 되는데 이게 데이터베이스에 검색되는 거는 어떤 때는 16개가 나오고 어떤 때는 10개 정도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뭐 여튼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민사소법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게 요 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책 가지고 하는데 제가 오리엔테이션 지난번에 우리 그 종합반 할 때 제가 대략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현재 나온 교과서는 전부 다 이시훈 교수님이 원래 이제 책을 그 이전에 뭐 1세대 이시훈 교수가 민사소법 자체 한 1.5세대 정도가 돼요. 그 이전에 이제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이미 다 이제 그 돌아가셔가지고 그리고 이시훈 교수님 자체도 돌아가셨고 그래가지고 1세대는 이미 다 끝났고 2세대가 이제 홍문혁 교수님이나 이제 그 밑에 그 뭐 몇몇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의 책을 가지고 한 20년 전 정도에서 그 이시훈 교수님 책을 가지고 이 책을 만들었고, 아니, 그러니까 제 책을 만든 게 아니라 보통 그 책을 가지고 학원 강사들이 책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책들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 책도 저도 이제 거의 한 20년 동안 만든 책인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짜집게 했어요. 대개 이제 이시훈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홍문혁 교수님, 그 다음에 전병석 교수나 김용준 교수나 또 김홍엽 교수라고 또 있어요. 그분도 다 이제 퇴임하셨는데 그런 분들 책을 가지고 이제 이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교재 자체는 거의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교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렇게 이제 보면 학원 교재들이 대개 보면 이론을 설명하고 판례에다가 그 중간중간에 판례를 이렇게 다 설명하면서 이렇게 막 이론하고 판례를 다 이렇게 그 혼합해 놨는데 제 교재 같은 경우에 일단 이론을 설명하고 판례는 전부 다 각주처리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처음 공부할 때는 그 판례와 이론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전체적인 절차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판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책이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시간에 이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나 주지해야 될 게 뭐냐면 2차 주관식이 서술형인데
이 서술형에서 민사소송법 특허 상표가 있으면 이 총 합해가지고 대개의 그 평균 점수들이 평균 52에서 55, 보통 한 10년치 통계를 내면 52에서 55 안에 거의 평균이 잡혀지고 요 안에 들어야만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민사소송법 특허 상표할 때 가장 편차가 심한 건 이 두 개입니다. 특허하고 상표는 매년마다 어떤 그 편차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커가지고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거의 없어요. 결국 요 민사소송법을 안정적으로 점수를 획득해놔야만, 아마 제가 이런 얘기 하고는 있지만 아마 다 이미 익히 들어서 알 수도 있고 혹시 처음 들으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요거는 어느 정도의 기본 점수는 반드시 받아놔야만 여기에서의 변수들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이 보통 60점을 넘느냐 안 넘느냐, 물론 요것도 그 전체적인 평균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60점을 넘고 안 넘고가 결국은 당락을 좌우하게 될 거니까 60점 전후반 요 위에서 어느 정도에 넘느냐, 그 한참 밑으로 가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고요. 따라서 민사소송법을 60점 정도에서 안정되게 점수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실력, 그리고 문제 풀이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객관식은 이거 이미 객관식을 봤으니까 아시겠지만, 객관식은 오지선다형 중에 맞는 것만 잘 찍으면 돼요. 그리고 신기한 거는 기출문제에서 거의 기본적으로 다뤄지고, 오지선다형 모두를 모른다 하더라도, 거의 기출문제에서만 하더라도 기본적인 답안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민사소송법은 완벽하게 백지 상태에서 자기의 의견을 쓰는 거기 때문에 객관식을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반대로 뭐냐면 이건 자기 의견을, 자기 주장을 펼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그 바운더리, 그러니까 서술할 수 있는 영역들이 제반 지식만 갖고 있다면 굉장히 넓어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1차를 잘 보시는 분들이 2차로 합격하느냐, 전혀 아니에요. 1차에 대한 마인드하고 2차에 대한 어떤 사고방식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아마 확률적으로 이 중에 한 서너 명은 나하고 한 내년, 내후년까지 볼 건데, 확률이에요. 누군지 모르니까, 특정되지 않았으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확률적으로 이 중에서 저하고 한 서너 명은 계속 갈 겁니다. 한 30까지. 왜냐하면 1차는 매년 합격하는데 2차는 도대체가 안 돼요. 그거를 쉽게 받아들이는 수험생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거에 대해서 감을 못 잡아가지고 계속 헤매는 이런 수험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잘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민사소송법을 안정적으로 점수를 확보하는 게 이 수험 전략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반드시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굉장히 심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부분 말씀드렸냐면 1차를 아무리 합격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차를 100번을 합격하더라도 2차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 얘기는 2차는 할 때 해야지, 그걸 막 계속 느려가지고 막 자기 어떤 싸움에서 계속 그거를 뒤로 미루고 하면은 계속 계속 이제 장수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1차 장수생은 문제가 안 돼요. 대개의 장수생들은 전부 다 2차 장수생들이지, 여러분 주위에서 보시면 1차 장수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1차 하면 합격을 해 놓으니까 그 다음에 2차는 대개째 해가지고 계속 몇 년을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차 때 지금 이 민사소송법을 확실히 잡아놓지 않으면 계속 같은 길을, 그러니까 이른바 장수생이라고 하는 길을 가는 거니까 다시 한번 처음에 잘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수업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민사소송법은 이때부터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소송이고, 소송은 절차입니다. 절차. 이 절차에는 크게 이제 소송 절차와 비송 절차가 있어요. 그러면 소송에는 어떠한 소송들이 있느냐 하면, 그러니까 요 자체로 보면 헌법소송, 지금 한참 그 탄핵 심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소송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형사소송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가사소송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런 소송법들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그러니까 이거 헌법재판소 소송이죠. 그러니까 탄핵 심판 이런 것들은 헌법을 바탕으로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